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강주엽입니다. 오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시민공간 등이 조화롭게 연계 조성되어 행정, 입법 등 국가 중추 기능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국민의 일상도 함께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입니다. 행복청은 이러한 국가상징구역의 공간적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외 우수한 도시설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제공모 방식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제설계공모 공고 이후 약 80여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20일 13개의 우수작품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작품에 대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국민참여 투표를 시행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월 1일 국내외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심사 결과와 국민참여투표 가점을 합산하여 2차 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2차 심사를 개최하여 5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작은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 작품으로,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플랜 당선작 발표는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으로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행복청은 당선작을 기반으로 내년 1월에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에 착수하여 세부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7월까지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근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복청은 관계 중앙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그리고 국가상징구역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가상징구역을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구자훈 심사위원장의 공모 당선작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은 구자훈입니다. 심사 과정 및 최종 당선작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는 행복도시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상징 공간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진 공모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녹지공간과 세종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축을 하나의 통합된 구상 속에서 해결해야 했고,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시민참여, 균형성장,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공간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공모에는 국내외 13개 설계팀이 참여해서 높은 수준의 제안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공간 권역별 구상뿐만이 아니라 교통 보행계획, 공원 녹지계획, 스카이라인, 경관계획까지 폭넓게 고민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1차에서 5개 작품을 선정하였고요. 2차에서는 설계자의 설계 개요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서 작품의 장단점들을 심사위원들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차 심사에는 국민 참여투표 결과도 가점 형태로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가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심사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수의 작품이 국가 상징성을 기념비적 공간의 형식으로만 표현하기보다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공공공간, 보행축, 수변 공간과 어우러지게 제안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스마트 도시 개념을 교통, 녹지, 에너지, 도시 운영 체계 전반과 연계해 제안했던 시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작품은 상징성은 뛰어나지만 사업의 단계별 전략, 재원, 정책적 제약 조건 등 현실적 실행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비전과 함께 실현 가능한 상상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최종 당선작인 모두가 만드는 미래에 대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선작은 국가 상징 공간과 시민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국가시설을 시민 공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속된 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이 공간이 단순한 상징 공간이 아니라 산책로, 광장 문화, 수변 공간이 결합된 생활축으로 제안하여 시민이 부담 없이 드나들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보행 중심의 공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 시설을 보행권 안에서 연결하고 차량 동선을 분리해서 상징 공간 상부를 안전한 보행축으로 계획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걷기 좋은 도시, 열린 개방 공간의 개념과 잘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국가 상징 시설과 시민 참여 공간의 연계가 잘 제시되었습니다. 상징 전시관, 체험형 교육 공간, 민주광장, 시민마당, 수변 문화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국가적 공간의 가치가 건물 내부에 머물지 않고 시민활동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국가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넷째, 탄소 중립 스마트 도시 등 미래의 도시 모델도 실천 가능한 수단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교통, 저탄소 건축, 조경기법, 태양광 지열 활용, 그리고 향후 스마트 통합관리 체계를 통한 에너지, 교통, 환경, 운영 전략 등을 국가 상징구역을 미래지향적 모델로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단계별 전략 및 확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핵심 인프라인 시민 공간 등 국가 기반 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후 수요와 여건에 따라 기능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당선작의 배치 원칙과 개념을 적절히 참고하되 이후 별도의 설계 공모를 통해 세부적인 건축 개혁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이 국가 상징 구역의 도시적 프레임을 제시했다면 이후 대통령 집무실의 건축 설계는 이 골격 안에서 구체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당선작이 최종 완성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행복청의 마스터 플랜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서 더 좋은 안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심사위원단은 모두가 만드는 미래라는 작품이 국가 상징성과 시민 일상, 탄소 중립과 스마트 도시 등 이상과 현실을 균형 있게 제안한 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이자 국가 상징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공모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심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